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재능, 타고난 재능,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 보디빌더가 되고 싶은데 제 체질이, 제 골격이 훌륭한 보디빌더처럼 타고나지 않았어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제 IQ가 다른 천재들처럼 타고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것이 재능이 중요한가? 태어난 뒤에 노력이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며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사실 나태함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다들 타고난 재능, IQ, 피지컬 등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일반인인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태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생깁니다. 내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타고난 바로 인해 무언가를 일구어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타고난 바 없이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부정한 방법을 얻어낸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로이더라고요. 만 번은 넘게 말한 것 같은데 스테로이드나 뭐 근육 성장을 위한 편법에 해당하는 약물들은 일절 손댄 적도 없고 손댈 생각도 없습니다. 무튼 이렇게 그렇게 비난을 해야 같은 일반인의 무리에 속하는 저 사람이 해낸 성과가 노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행위가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갑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릿과 메타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릿이라 하면은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꾸준히 길러나가는 노력의 산물 뭐 이런 건데, 노력을 반복하고 이것을 꾸준히 또 반복해서 이게 결국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요즘 시대는 유전자 자체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이 이 사실을 후생 유전학이 밝혀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주변 사람들 또는 자신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어디에서나 뭐 배울 점, 본보기, 뭐 장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을 잠재력일 뿐입니다. 노력이 곧 능력입니다. 그 다음 메타인지입니다. 저도 운동하면서 어느샌가 기본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운동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내가 당연히 지키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잊은 채, 완전 새하얗게 잊어버린 채 운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보고 있기 어렵죠. 감당하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마주해야 내가 발전함을 압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시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메타인지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인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공부로 또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제 성적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IQ의 영향력을 한 25% 정도로 받고 메타인지를 40% 정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공부법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A집단은 재학습 방식, 그러니까 복습을 그냥 계속 시킨 거죠. 그냥 계속 읽게요. 뭐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계속 읽게 만든 거죠. 메타인지 공부법으로 또 B집단은 셀프 테스트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진짜 아는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당연히 근데 B집단이 A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10점 가량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은 말합니다. 모르는 것인데,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학습은 멈춥니다.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할 뿐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학습을 멈췄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와서 직접 맞닥뜨리면 틀리게 되니까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셀프 테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성적도 좋아지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왜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모르는 것으로 판명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이 단지 재학습,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런 공법을 선호하는 겁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운동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림도 내가 잘 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못하는데 못하는 것도 모르게 된다고요. 주기도문 기도에 이런 그 문구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시험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내가 정말로 아는지,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적이랑 붙어봐야 합니다. 시험이 없고 적이 없으면은 내가 아는지 강한지 모릅니다. 시험과 적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몰랐던 겁니다. 적에게 패배했으면은 나는 약했던 겁니다. 몰랐다는 것을 알고 약했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도 좋게 생각하면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엄청 좋은 거라고요. 드디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은 재능이야 어찌 됐든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 노력하는 것이 재능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